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탈 CEO. 건들락 역시 월가의 대표적인 채권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창 장기채 수익률 막 치솟을 때 건들락 CEO는 채권 가격 상승, 즉 채권 금리 하락에 베팅을 했습니다. 윤재성 CIO께서도 당시 건들락 견해를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건들락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장장 1시간이 넘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무슨 내용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정말 핵심만 간추려서 짧게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단 건들락은 올해 확실하게 침체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50% 넘는 확률로, 높게는 75%의 확률로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왜 침체가 오는지 그의 논리부터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단골 손님이죠. 장당인 금리차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이 빨간색 역전된 영역이 나왔을 때는 늘 침체가 왔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우리 월가월부 시청자분들이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 줄이고요. 건들락은 이번에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줍니다. 경기 선행지표죠. 컨퍼런스 보드 자료를 들고 오는데 이 파란색 그래프 6개월 기준 연율화된 지표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침체를 피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설명을 하죠. 지금은 낮지만 블룸버그 예측 보면 확실한 실업률의 상승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 상승이 이 임계점을 넘는 시점에는 어김없이 이후 폭발적인 실업률의 증가가 왔다. 실업률이 수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나는 본다. 실업률과 12개월 이동 평균이 있는데 이 두 그래프가 만날 때는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왔고, 이 그래프는 노란색이 비주기적 고용, 파란색이 주기적 고용인데 보시면 이 파란색이 떨어지고 있죠. 파란색이 떨어지는 시점에는 어김없이 침체가 왔다. 시클리컬 인플로이먼트가 팍팍 떨어질 때 침체는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재밌습니다. 필라델피아 페드의 자료인데 연방은행 경제지수에서 월별 지수가 마이너스 떨어진 주의 숫자가 몇 개냐? 지금 50개 중에 30개가 마이너스다. 이 마이너스 숫자가 올라갈 때 어땠습니까? 어김없이 침체가 왔더라.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올해 떨어지는 건 확실하다. 건들렉이 이 그래프를 보여주는데요. 이 헤드라인과 코어 PPI 볼 때 22년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지만 최근에 1% 미만으로 하락을 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페드는 인플레 문제를 늦게 파악했고 늦게 대응을 했는데 마지막 두 번의 인상은 안 해도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나치게 올렸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두 번의 인하는 깔고 가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걸 했으니까요.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이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페드는 2년물 국채금리에 맞게 기준금리를 운용하는 경향이 역사적으로 있는데 지금 2년물 금리가 이렇게 빨리 떨어진 상황이고 따라서 페드가 금리를 크게 내리는 것으로 예상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볼 때 2년물 금리는 마지막 고점에서 시간이 지나면 거의 300bp 내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이 정도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30년물도 보자. 자, 여기부터 건들락이 우리가 평소 건들락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발언을 합니다. 뭐냐? 30년 만기 제 수익률 레인지가 있는데 이거를 크게 벗어나 버렸고 여기서 우리가 채권 샀으면 돈 많이 벌었을 것. 심지어 여기 중간에서 샀어도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럼 이 레벨 밑으로 내려올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돌아가기도 전에 경기 침체 대응에 인플레이션 힘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건들락의 견해는 뭐냐? 지금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고 있지만 다음 경기 침체 때는 이런 경로가 다시 뒤집히면서 양적 완화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건들락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건들락 견해는 양적 완화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 재발할 것이며 그래서 다음 경기 침체 때는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경기 침체가 오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3%까지 간다고 보지만 그 이후에 물가 상승이 오면서 그 수준을 다시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다음 경기 침체 때는 금리가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채권 랠리 즐기고 있지만 아직은 침체가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은 아직 안 나온 거다. 하지만 침체가 오면 다시 돈을 풀어서 이걸 막아야 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재정 적자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하는데 이거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일단 투자 관점에서는 좀 스킵해도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주시장은 어떤데? 별로 안 좋죠.
S&P 500은 2022년 1월에 이미 정점에 도달했고 S&P 500 23년 순이익을 보니까 원래 10% 예상했었는데 1%에 그쳤고 지금 24년도 예상이 11%를 나오고 있는데 이걸 달성해야 증시가 갈 수 있을 텐데 나는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으니 이거 달성이 어렵다고 본다. 그러니까 증시는 못 오른다. 그리고 이 성장주는 열심히 20년간 달려와서 지금 가치주를 앞서왔지만 23년은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상황은 뒤집혔으며 이제는 가치주가 좀 더 주목받을 때다. 또 미국 주식 때 다른 나라 주식 성과를 보니까 이게 추세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경기 침체에서 S&P 500은 신흥시장을 하회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원유의 경우에 배럴당 60을 뚫고 밑으로 떨어지면 원유가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 재점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원유의 하락은 경기 하락을 예고하는 그 무엇이 될 것이다. 금은 지금은 편하지만 단기 급상승 가능성은 없고 또 하락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그리고 기타 채권을 믹스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회사채 같은 걸 사서 그런 방법에 대해 한참을 설명을 하는데 이건 좀 너무 어렵고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하자면 경기 침체 가능성 75%까지 본다.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 2번은 필요 없었다. 그래서 금리 인하 2번은 기본이고 침체 오니 이거보다 더 금리 내린다. 연준 금리 정책은 이념물 금리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내릴 것이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난 3.3까지 내려갈 것으로 본다. 근데 그 이후 양적 완화가 오면서 금리 재상승 이루어진다. S&P 500 올해 별로고 미국보다는 신흥시장이 더 유망해 보인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건들락 얘기가 다 맞으리란 보장은 없죠. 저는 또 이분의 얘기가 뭐 맞냐 틀리냐를 감히 평가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늘 여러분께 맡기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